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먼저 분양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행사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먼저 하냐면 땅을 삽니다. 땅이 있어야죠. 땅을 사면 이 땅을 사서 이금융기관에 가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 가면은 PF 대출을 해줘요.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땅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보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이런 걸 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땅을 담보로. 땅을 담보로. 네. 근데 어떻게 담보를 하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는 어떤 담보예요? 저당권. 이런 거죠. 네. 신탁 담보라고 들어봤습니까? 신탁 담보. 네. 낯섭니다. 네. 신탁 담보. 네. 변호사들 중에도 뭐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잘 아시지만 이 신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신탁은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리고 신탁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의 꽃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잘하시네. 야, 미국은요, 그 효도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돌아가셔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이 마미 데디 하면서 막 그랜파 하면서 애들이 와양 떨어요. 이건 줄 알아요? 그래도 유언 안 해요. 신탁해요. 신탁에다가 신탁 계약 내용 중에 나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안 오면 내 재산 다 사회에 환원시켜버려라. 아. 신탁 계약 내용대로 1년에 몇 번 성명 안 오네 이거 해버려요. 아, 진짜요? 근데 우리는 상속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이 규율하는 대로 되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막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려워해요. 왜냐면 신탁사에 돈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복잡하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스케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을 활용하면 노후가 편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사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후견인 제도가 있잖아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사실 신탁이 약간 유사한 건 있어요. 왜냐면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의 심신 능력 때문에 법적으로 든 거지만 재산적인 부분에서 네가 관리해라. 집사같이 딱 두는 거지. 신탁회사가 와서. 근데 이 신탁이라는 게 아주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내용 중에서 이 개발과 관련해서 신탁이 어떤 일 하는지. 신탁 종류도 엄청 많아요. 뭐 관리 신탁, 담보 신탁, 뭐 자금 사무 대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담보 신탁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 신탁 내지는 자금 사무 대리.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방금 말한 땅 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이 이래.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이 나 시공사 이 사람하고 해보려고 해. 얘네들이 시공 능력 좋아. 그러면 이제 은행이 신탁사랑 정리하고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신탁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가져와요. 중간에 뭐 PM사라고 해갖고 프로젝트 매니저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사기꾼인 애들도 있고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해요. 많아요. 네. 얘네들이 사기쳐서 당하는 건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잘 숙제해갖고 가져가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신탁사한테 쌓아줘요. 그러면 신탁사 그걸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시공사한테 쌓아주거나 신탁사한테 쌓아줘서 그걸 관리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사가 지금 대출 채무자 아니에요. 결국엔 채무자인데 뭐 이자를 납부를 못한다거나 뭐 잘못되면은 이 담보로 잡은 이 땅 있죠. 이거를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의무경매 해가지고 경매 뭐 낙찰될 때까지 뭐 유찰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신탁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신탁 담보는 안 한다. 신탁 담보 실행해버려요. 어떻게? 공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달 안에 끝나버려요. 한 달 안에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런 거는 뭐 경매 끌 수도 있고 느긋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탁 담보는 금융기관이 빨리 해버려요. 신탁사 시켜가지고 그 대출 기관들이 야 빨리 해버려 그래가지고 온비드 사이트에 올려갖고 그쵸, 온비드. 끝내버려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바뀌어버려요 계약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신탁 담보는요 금융기관만 가능해요. 우리 개인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자본주의지. 지들이 금융기관들만 헤쳐먹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해보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 우리는 끼케야 저당권 이런 거 근저당 설정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담보 집행이나 자금 관리를 누가 하냐? 신탁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업 하는 애들은 분양 계약자들한테 돈을 직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보세요. 계약서에 시행사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게 입금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계약서에. 근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 이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애들이 이게 지주택이 되기도 해요. 혹은 지주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사업한다고 하는 시행사들이 사기치려고 모양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나한테 입금해 이래요. 지주택 조합 명의로 입금하게 하거나. 근데 계약서 잘 안 읽어보고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저 조합이고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저 업체니까 저 업체 계좌에다 넣는 게 맞지 하고 넣었다가 상습적으로. 네, 그렇게 넣을 수 있어요. 뭘 모르니까. 신탁사 계좌에다 넣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탁사 계좌에다 안 넣고 거기다 넣었다가 낸 금액이 무효예요. 그냥
사기 당한 거지 그냥. 그래서 그 계좌에다가 신탁사 계좌에다 돈을 안 넣으면은 입금이 안 된 거니까 분양 계약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잘못 넣으면 부당이득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행사한테 해야 되겠는데 그 새끼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때 가서? 이미 다 헤쳐먹고 끝났지. 자력이 없죠. 그러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탁사 계좌에다 넣어야 되는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게 신탁사가 나와 있어요. 혹은 신탁 업무를 하는 이제 공기업 중에 아까 말한 허그, 하고. 도시주택보증공사 이런 애들도 이런 신탁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애들 계좌에다 돈을 완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입금이 안 된 거고 분양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주택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주택이 아닌 다른 어떤 분양업체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지주택이면 뭐 조합장 명의의 계좌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혹은 뭐 업무 대행사 이렇게 바뀌기도 그래요. 업무 대행사. 그 다음에 지주택 경우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주택 가입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그게 그 동네에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다 외부 다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멍청해서. 근데 그 요건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혹은 1주택만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부터인가 쭉 그때 살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되는데 이런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지주택 막 가입 막 시키려고 막 야 너 가입해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모르고 가입을 해. 아파트 싸게 준대 하니까. 네. 요건도 안 돼. 이 사람 조합은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인데 가입돼가지고 돈만 넣었다가 소송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은 그런 요건들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안 하면은 또 그 조합에다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합에다 소송을 하고 이겨요. 이기는 건 문제 안 되겠지. 근데 이기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죠. 집행이 되나? 근데 돈이 없네. 조합엔 돈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신탁사한테 달라야 되거든? 근데 신탁사가 주관이? 안 줘요. 신탁사는 자기가 받은 돈을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만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의뢰인들 중에 와요. 변호사님, 제가 조합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예, 잘하셨습니다. 저한테 자, 근데 신탁사가 돈을 안 주네요. 채권 압류 추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가 안 해줘요. 압류 추심 결정까지 받아와요. 당연히 안 주죠. 압류 추심 결정은 뭐냐면 내가 조합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조합도 저기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당연히 있겠지. 이제 관념상으로는 있죠. 조합 계약에 따라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신탁회사한테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나 이거 압류해 주세요. 법원에서 결정은 해줘요. 근데 신탁회사에서는 압류 추심 결정문이 오면 돈 안 줍니다 이래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신탁 계약에 따라서 이대로 집행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와서 그래 변호사님 추심금 소송 해주십시오 이래요. 안 해줘요 저는. 왜? 지니까. 추심금 소송 신탁사 상대라면 져요. 100% 줘요. 해달라고 떼써도 안 해줘요. 왜? 선생님 지면 소송비용 날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되겠어요? 안 되죠. 다 깨지는 거지. 네. 그 변호사가 몰라서 그런 건지 알아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합 상대로 그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아놓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추심금 소송은 거의 99% 패소예요. 무자격자들 승소해도 그게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조합이 진짜 사업이 잘 되면 돼요. 이게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좀 뜬금없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 그렇죠.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있죠. 제 의뢰인 중에. 지금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 하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그래서 지주택은 그런 무자격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분양대금을 잘못된 계좌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주택이. 이제 또 세 번째 지주택이 왜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면 지주택 이 사업 프로세스가 이래요. 일단 개발 토지 지주택 처음부터 지주택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라고 해갖고 가칭 추진위원회 해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70% 정도 매수를 하면은 이제 조합이라는 걸 이름을 내줘요. 그리고 토지를 95% 이상 매수를 하면은 이제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제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때 사업 인가가 떨어져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때부터 돈 주고 들어왔어.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주택 관련돼서. 네.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지주택은 승소해도 집행이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다 설명을 했는데도 이분께서는 그래도 해달래요. 제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소송을 한번 했어요.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해서 패소하셨어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것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지주택 조합이 돼갖고 사업을 이제 시행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보시면 2017년 9월 21일이에요. 지금 언제 2022년이죠. 2017년 기억나요?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4년 전에 소치가 2018년이었죠. 저 소치만 보더라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까마득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전이에요. 그보다 전에 이분이 계약을 이때 했어요. 이때 얼마 냈냐면 5,200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분담금으로 일단.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신탁 계좌로 잘 냈죠. 냈는데 이게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는데 분담금을 계속 내라 그래요. 여기 보신 분들 중에 피해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기 피해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담금을 계속 내라 그래요.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 4억만 내면 된대.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분담금이 늘어나. 근데 계약서에 나와 있어. 늘어날 수 있다고 써져 있거든. 사람들이 그걸 좀 모르니까. 대법원 판결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담금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모스조차도 지정해서 처음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도모스 지정도 안 돼요. 지주택은. 네. 왜냐면 언제 정해지냐면 그 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정해지는 거라 도모스 지정도 안 되는데 혼자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거기 간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해질 수가 없고 그냥 가칭으로만 써놓는 건데 그렇게 한 거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기친 거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계속 분담금을 계속 내라 하는데 아직도 여기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건설사예요. 네. 근데 시공사는 좋죠. 근데 이 지주택 조합이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이 지금 뭔가 거기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 형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부지도 매입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매입도 못 했어요. 다 100%. 근데 이분이 다른 분한테 가서 소송을 했어요. 패소했어요. 여기 판결문 보면 보이죠. 대응을 안 해서 무변론으로 승소한 거예요. 일부러 이래요, 이 조합이. 1심에서 일부러 아무 대응 안 해갖고 패소하고 항소해가지고 지네들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전에 소송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이전에 패소했거든요. 1심 판결 취소하고 기각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때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지주택 조합 가입 계약이 사기였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갖고 패소했어요. 사기라는 걸 증명을 못해서. 지주택 조합 가입하려면은 보통 가입 취소할 때 탈퇴할 때 탈퇴 잘 안 시켜주거든요. 이거 탈퇴하려고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기예요. 근데 사기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은 무자격자인데 속여서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어떻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뭐 허위였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사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때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이 변호사님이 못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송에서는 사기 주장 못 해요. 그럼 뭘 주장할 수 있냐면 조합 약관에 보이는 이미 탈퇴 약정 같은 게 있어요. 약정 해제 규정.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탈퇴할 경우에는 조합에 이 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얻어서 14일 안에 통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구 고등법원 판결 중에 14일 안에 이 조합에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탈퇴를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본 판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탈퇴한다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해답을 보냈는데 2주 안에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미 탈퇴에 의해서 된 거고 낸 돈의 위약금만 제하고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이것도. 저도 이분한테 이제 할 때 사기 부분을 증명해서 가야 되는데 기판력이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칼 중에 하나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이미 탈퇴 규정 주장도 하고 있고 이행 불능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행 불능은 제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요. 왜? 이 사업이 이행 불능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2017년도에 끝났는데 2022년까지 아직 상수도 부지도 못하고 있고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이행 불능 아니냐 이거 아니냐는데 법원은 이행 불능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뭐 숟가락으로 푸고 있어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착공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놨거든요, 얘들이 이것저것.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이행 불능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못됐어요, 이 조합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짜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가입하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이런 분들한테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택 조합을 가입을 할 때는 정말 잘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토지 매입이 돼 있는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돼요. 이를테면은 가입할 때 매입 정도로 속였다. 그러면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95% 이상 매입됐으면 가입해도 되죠. 왜? 그때부터 매도 청구권이 나오니까 나머지 5%도 살 수 있고 땅 다 사오면 PF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땅 다 매도 장난질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 팍팍팍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로 막 우중주중 가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건 같은 경우가 그 조합장에 대한 기소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거긴 착공했어요. 왜냐면 신탁사 관리하니까. 신탁사 계좌로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이 될 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용주 좀 가도 남아요, 이 장사가.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이 분양 사업이 진짜 돈이 많이 도는 사업이에요. 지주택 선수들 그 팀이 있잖아요. 팀이 돌면서
그 지역마다 이렇게 예. 그림 그려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다녀요. 예. 치고 빠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네들이 어디에서 성공시켰다 이러면서 다니는데 저 건설사 믿고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조합이 시간을- 문제네, 조합이. 왜냐면 조합은 이거를 관리 감독을 못 해요.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맡겨놔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주택. 네.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완전히. 근데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지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제가 정말 수백 번도 얘기를 하지만 지주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재개발은 하시고 네, 지주택 재개발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지주택은 확실히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가 비지떡도 안 돼요. 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아. 돈도 못 돌려받고 재판에서 승소해도 집행이 어렵다니까요. 저 지금 가입이 17년인데 지금 네.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한데 이 네. 이미 탈퇴에 대해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 탈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 일부 위약금 내고 하는 거라. 근데 저는 이 새끼들한테 어떻게든 받아낼 거예요. 제 나름의 또 스킬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스킬이 있어요. 지주택 조합 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하는 여러 스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카톡으로 결과 나오면은 네,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십시오.